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공직 관련 분야의 이제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저번 체육 강연에서 이제 저희 관장님으로 계시면서 경찰행정부학과 교수님 계신 김홍숙 관장님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열정으로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강사 정보들이 많지만도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된 강의는 실질적인 강의예요. 그래서 그런대로 오늘 너무 분명한 것이 이렇게 많은 쪽지들이 와갖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취업 마인드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생 스스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하는 걸 보고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악순기 역시 공동체 마을로서 이런 어려운 경제의 여건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부모님한테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등록금을 끝까지 뽑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김홍석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한번 그렇죠? 한 5분만 인사한다는 게 한 30분, 40분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성학숙 관장을 맡고 있고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제 공직생활 한 27년 정도 했고 저희 집사람도 공직생활을 했고 이제 같은 직장에서 법무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 이제 큰 아들은 지금 이제 33살인데 걔는 24살 때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지금 이제 관세청에 대전에 있습니다. 관세청에 근무하고 있고 제 딸은 이제 30살인데 31살인가 호랑이띠. 그 친구는 이제 법무부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2년간 육아휴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제 사위도 공무원이고 그 사위 아버지도 공무원이고 또 우리 그 며느리 아버지도 공무원이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이제 공직 주위에 꽤 많고 또 제 동생들도 다 공무원을 하고 있고 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제가 내용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 그 공무원은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60세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본인이 아주 어떤 보통 그냥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게 가장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것은 60세 정년이 끝나면은 자기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옵니다. 물론 뭐 질문도 했지만 연금이 여러분들이 아마 공직에 들어가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연금이 많이 어쨌든 좀 깎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에 그만두면은 그 전에 공직생활 했던 게 지금 이어져 가지고 350만 원 정도 제가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을 하면은 그 배우자한테 만약 여자가 공무원이면 남편이 공무원이면 그 여성 배우자한테 그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70%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망을 하더라도 우리 집사람한테는 집에서 270만 원 정도 우리 집사람 죽을 때까지 나와요. 270만 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혼자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것은 큰 아주 물론 이제 기업도 그런 게 좀 발달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직은 연금이 국가에서 자기 사망할 때까지 또는 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 굉장히 사실은 메리트죠.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지만 뭐 제가 뭐 기업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대기업이든 대기업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뭐 취업하더라도 50세 이상까지 가는 것이 뭐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위에 이사까지 올라가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40대 후반이면은 다시 한번 직장을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든 공직만을 보면은 안정적으로 60세까지 생활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7살 정도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은 한 33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 공무원이 좋은 것은 특히 여성들한테 뭐 크게 많이 해당되지만 그런 육아휴직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눈치 안 보고 제 이제 딸이 지금 2년째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혀 눈치 안 봅니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오히려 뭐 장려하죠. 아이를 많이 낳도록. 특히 이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출산 휴가라든지 이런 게, 또 이제 몸이 아프면은 공무원들은 병가를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아주 자유스럽게. 그다음에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요새 남자도 육아휴직을 아주 자연스럽게 일반 기업에서 내기가 참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일반 기업, 중소기업에 있는데 대기업, 저번에 여러분들 혹시 금복주, 대구에 있는 금복주 회사에서 여성들을 결혼하면 무조건 다 퇴직하라고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뭐 빙산의 일각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성들이 그 결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사실상 꺼려하고, 그 다음에 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감점 요인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해서 공직은 아주 자유스럽게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또 연가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가면은 가장 한 21일간 21일간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고 21일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까지 만약에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제외하고 공휴일 제외하고 21일간의 연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연가를 제가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빠가지고 연가를 못 간다 그러면 당연히 연가 보상비가 나오는데, 21일 동안 바빠서 한 번도 못 갔다고 하면은 보통 한 달 봉급 정도 나옵니다. 한 달 봉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휴가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휴가는 아까 그 연가하고 마찬가지인데, 보통 여름에 한 일주일 정도, 한 5일 정도, 그러니까 보통 5일 갑니다. 토요일날 일요일까지 오면 일주일이 돼요. 그 다음에 봄에 3일 가고 가을에 3일 가는 거, 그게 거의 아주 관행화돼 있어요. 우리가 아주 해외여행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휴가를 마음 놓고 쓸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은 뭐 굉장히 장점이죠. 물론 더 큰 장점은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 것이 굉장히 사실은 장점이, 내가 하는 일이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 지혈을 하는 거, 또는 그 국민들의 가려움증, 민원을 해소시켜주고 그 국민들이 나로 인해서 무슨 혜택을 준다는 거, 굉장히 사실은 흐뭇하고, 그렇죠? 참 좋죠. 또 여기 많이 질문했지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여러분들 공무원의 종류는 크게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는 국가직은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거예요. 정식 국가로부터.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보수를 받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충청남도에 자원을 한다면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봉급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국가직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는 일도 국가직은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업무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라든지 시청이나 주로 민원 업무들이 뭐 굉장히 많고, 크게 구분되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부에 근무하는 것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라고 그러고, 사법부, 법원이라든지 법원에 근무하는 것은 사법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법원직 공무원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국회 입법부 공무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입법부 공무원은 입법부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3부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행정 분야, 입법 분야, 사법 분야. 근데 사실은 뭐 사법부에는 여러분 여기 혹시 법학과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뭐 극히 그게 많이 법원직이라고 해가지고 등기직렬하고 일반 이렇게 뽑는 사무직하고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고,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좀 생소한 것 같고, 국회가 저기 보통 법원직 같은 경우는 9급 공무원, 9급하고 5급이 있습니다. 밑에 7급이 없고 중간에. 근데 보통 법원직은 9급부터 시작한다. 사법부에 근무하는 거죠. 법원에 근무하는 겁니다. 판사 밑에서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다음 국회는 국회직이라서 의회직이 있는데 또는 뭐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거죠. 국회의사당에서 거기는 8급부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8급부터 이렇게 쭉 밑에서부터 보통 이제 올라가고 물론 이제 국회도 5급 공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 행정직 공무원, 정부 국가직이 많이 있을 건데 국가직의 경우에도 직렬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직렬이라고 하는데 우선 일반 행정직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 일반 행정직은 보통 모집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많이 모집을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행정직 한 100여 명밖에 모집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거의 한 1000대 1 국공무원이 그 일반 행정직이라고 해서 그런 직렬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안 돼요.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신이 아닌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학과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직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법무부에 출입국 관리직이 있습니다. 공항에 비자를 내주고 출입국 관리직이라고 있고 그거는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는 직렬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딸도 지금 저도 출입국에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뭐 검찰 사무직, 검찰청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든다면은 우체국 같은 거 있죠. 우체국은 지금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우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체국은 나중에 아마 이제 민영화 공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로서는 우체국 공무원도 다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우정직은 별도로 또 이렇게 직렬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보편적으로 그냥 우정직 같은 데서 또 많이 있습니다. 전국의 우체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국가직이에요. 일반 지방직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발령이 나요. 근데 대부분 다 국가직이긴 하더라도 자기 주소지 내에서 보통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국가직이 해가지고 어디 뭐 빨리 나는 서울인데 뭐 어디 제주도에 발령나지 않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첫 번째는 좀 떨어져 있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주위에서 이렇게 맴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관세직이라고 해가지고 세관에 근무하는 관세직이 별로 뭐 경영학과 학생들이라든지 뭐 무역 통상 관련 학과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이제 관세직이라든지 아니면 또 국세청 지방 그러니까 그 내국세 담당하는 세무서에 근무하는 내국세직이 별도로 또 국세청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세정 담당이죠. 세무 담당, 조세 담당 공무원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세청은 주로 세관에 근무하는 것이고 관세 업무를 취급하는 거예요. 밀수를 방지하고 저희 아들이 지금 관세청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내국세 쪽은 세무서 각 동에 보면 서울에도 보면 뭐 세무서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아산시 세무서도 시마다 다 있습니다. 그건 아산시에 있더라도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아산시 공무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노동부에 근무하는 그 관련 직종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바로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이제 대통령 그 4월 13일을 총선 가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 과천에 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또 직렬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선거직으로 선거관리직이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공계통도 각종 이공계통의 공무원들이 화학직, 공업직, 무슨 건축직, 그건 직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어떻든 그런 그 직렬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조금 특수한 특수직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 이게 다 국가직 같아요.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군 업무를 보좌하는 군무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더 넓히면 군인들, 장기 근무하는 군인들, 뭐 장교든 하사든 그런 분들이 다 공무원들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직렬도 다양하고 뭐 뽑는 인원도 뭐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그 장점은 제가 이야기한 공무원의 종류는 크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 직급으로 분류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9급 공무원 시험이 공개 채용이 있습니다. 9급 공무원.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시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은 그냥 보통 이제 서기고라고 그러고 7급은 보통 주사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5급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통 아는 행정고시가 5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아까 이제 직종 중에서 외교직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외무영사직 공무원들이라고 저도 이제 외무부에 있었지만 이제 외무영사직 공무원들은 보통 저 9급은 없고 7급부터가 있습니다. 영사, 외무영사 친구들은 주로 이제 외교 대사관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영사 업무를 이렇게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러면 나는 몇 급 공무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할 건데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9급 공무원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지금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우선 인원이 뭐 한 300여 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고 그 다음에 2차 PSS를 통과해야 되고 2차에 또 주관식으로 5과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면접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아주 험난하고 그렇게 또 5급으로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대단히 무슨 보수의 차이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안 해요.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전략적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경쟁률이 좀 낮고 커트라인이 좀 낮습니다. 지방직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국가직을 많이 원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제 이번에 우리 법학과 내 계속 제가 지도했던 친구 원래 법무부 출입국에 몇 번 떨어져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제가 거시에서 저기 강원도 지금 이제 홍천군에 근무를 하는데 작년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친구를 계속 3번이가 떨어져가지고 그럼 이제 지방직으로 좀 돌려라. 국가직이 너무 어려운 거였는데 영어에 조금 딸려가지고 출국을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가 조금 더 선호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상권이 많기 때문에 있으면 관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직은 내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뭐 충청도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일단 주소지가 보통은 제한이 있습니다. 한 1년 거기서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그 시점에서 1년 전에. 근데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제한이 없어 전국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은 사실상 국가직에 버금가요. 수만 명이 뭐 여러분들 오겠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빠뜨린 것이 교육행정지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국어공무원에 교육행정지가 어디냐면은 교육청에 근무해요. 교육청에. 예를 든다면 여기 무슨 아산시 교육청이라든지 거기는 이제 지방직입니다. 교육청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그 교육행정직 같은데 우리 사회가 지금 교육행정직에 근무하는데 교육행정직을 한번 도전해보든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면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체국, 우정직렬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야 되는데 그래 9급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항상 즐겨찾기에 놀았다가 수시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거는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에 9급 공무원의 그 직렬별 뽑는 숫자, 그 다음에 거기에 커트라인, 그 다음에 몇 명이 지원했고, 몇 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가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클릭을 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작년도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평균 합격자 커트라인이라든지 직렬별로 쫙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어쨌든 9급 공무원의 평균 나이는 9급 공무원 29세입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굉장히 사실은 나이가 많아요. 9급 공무원 평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실례 드리세요. 22살이니까 뭐 앞으로 굉장히 29살이 되어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22살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고 성년만 되면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한 졸업하고 한 2, 3년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어떻든 합격한다는 거예요. 평균 나이만 보면은. 물론 이제 막 40살, 50세 시험 보는 합격자도 나와요. 요새는. 왜냐면 나이 제한을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폐지해버렸습니다. 나이. 옛날에는 9급 공무원 나이가 35세까지인가 밖에 제한이 그 이상은 못 보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무슨 연령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고 그래서 어떻든
미성년, 성년이 되면 다 누구든지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19살부터 무슨 거의 59세까지 응시할 수 있는 그건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평균 나이가 29세다라는 것은, 자, 그렇다면은 굉장히 공무원 시험은 사실상 어렵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29세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한 25세 정도, 뭐 22살이 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국업으로 들어가면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방직이 아까 그 법학과고 그 제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도, 그러니까 지방직에 들어가서 조금 몇 년 있으면 국가적으로 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전직이라고 해요. 그건 그렇게 대단하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방직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가서 근무하다가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은 국가적으로 전직을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쉬운데 선거관리위원회직에 갔더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부처로 경제부처든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전직제도라고 해요. 지역은 한번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공무원은 옷 벗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저는 뭐 법무부에도 있었고, 외교부에도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있고, 국무총리실에도 있었고, 대통령 직속기관에도 있었어요. 합니다. 물론 한 군데서 죽을 때까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옮겨 다닐 수가 있다. 다양한 부처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면 승진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을 텐데, 보통 9급으로 들어가면은 2년 있으면은 8급 승진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부처가. 그거는 그냥 그 법정 최소 연수가 2년이 돼야 돼요. 2년이 안 되면 대통령 이야기에도 승진시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딱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근무하면은 그냥 8급 돼요. 9급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여러분들 보통 한 200만 원 평균, 한 2,400만 원 정도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거기 이제 시간의 근무수당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법무부 관련 계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그 수당 같은 걸 또 이렇게 많이 받고 경찰 이런 거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요새 우리 딸아 이렇게 보시게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 보수가 대단히 많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또 장점은 많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연금제도가 잘 발달돼 있고 자기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그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게 좀 보상적 차원이 있다. 그 다음에 8급에서 이제 7급, 여러분들 7급을 많이 이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7급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준관리직 정도 이렇게 7급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많이 뽑질 않습니다. 행시처럼 한 300명 정도 뽑아요. 그러니까 7급도 굉장히 사실 옛날 행시 이상으로 사실상은 좀 어렵다. 그래서 9급으로 들어가서 8급 승진하는데 2년,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부처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면 승진합니다. 7급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9급으로 들어가서 한 8년 정도 있으면은 평균적으로 7급 달아요. 그러면은 자기 보수는, 공무원은 보수가 밥그릇으로 셉니다. 밥그릇. 한마디로 말해서 들어온 날로부터. 그러니까 벌써 9급 공무원부터 7급 공무원 되면은 벌써 8년이니까 부호봉이 돼요.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니까 11호봉이 되거든요. 호봉으로 봉급을 매겨요. 그러니까 9급으로 들어가서 승진해가지고 7급 단 친구는 7급 바로 들어온 친구보다 보수가 한 50만 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뭐 7급 공부한다고 머리 싸매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22살에 9급 공무원 합격하면은 30살이면은 7급 공무원 합격하니까 7급 승진하는 거예요. 그렇지? 전략적으로. 그러면 평균 7급 공무원 평균 합격자 연령들이 31살, 32살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 내면서. 그 다음에 7급으로 들어가든 9급으로부터 시작해서 7급으로 승진한 친구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또 6급으로 승진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승진해요. 그러면 6급은 보통 7급에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면 7급 다
주사포 곧다 띄워줍니다. 3, 4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6급에서 5급 사무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꽃인데 거기에 보통은 한 6, 7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빠르면 한 10년, 그러면 18년이면은 사무관을 달아요. 그래서 22살에 9급으로 들어가면은 18년이면 40세. 그렇지? 40세 되면은 자기가 사무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행시학교 가려면은 보통 평균 나이가 물론 이제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뭐 33살 이렇게 돼야 되고, 사실 그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렇지 여러분들 다 해야 되겠지만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9급 공무원으로 시험을 응시를 해서 그리고 한번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보통 지방직하고 국가직은 시험 과목이 다 똑같아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그러니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도 보고, 그렇죠? 국가직도 보고, 그럼 빨리 되는 대로 빨리 들어가서 나중에 옮겨버리면 돼요. 옮길 때는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전직을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은 직종도 다양하고 또 직급도 다양하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은 좀 9급을 제가 바란다. 근데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어디 이제 일반 직장에 다니다가 뭐 대학 때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그냥 저기 신림동에 가서 2달 내에 그냥 자기 공부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집에 와서 어디 이제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백화점에도 있었고 유니피 기업도 있었는데 늦깎이를 들어갔어요. 28살에 27살에 시험을 봤어요. 법무부 출입국에. 내가 무조건 9급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9급도 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낙방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한번 재수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뭐 가지각색 다 다르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중요하고 이렇게 한번 공직에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하면은 뭐라 할까 굉장히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신공하는 요령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먼저 그런 기본 과목들 학교 공부를 굉장히 많이 자기가 듣는 과목들 그 직종에 관련된 시험 과목들 혹시라도 교수님들이 강의 있으면 그런 걸 먼저 우선 수강 신청해가지고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 또는 예를 든다면 다른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런 강의를 한다면 그런 유사 과목들을 많이 들어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9급 공무원의 성패는 영어예요. 영어가 좌우된다고. 그러니까 영어를 지금 특히 초년생들은 영어를 집중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실력이 갑자기 영어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어쨌든 영어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과목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다 지금 완전히 제한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뭐 국어, 영어, 국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선택 과목, 그렇죠? 사회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과목, 수학이라든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9급 공무원에서 제일 이제 어려운 것들이 이제 국어하고 영어인데 점수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뭐 국사 과목이라든지 이제 일반 사회 과목들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보면은 그 모든 과목 9급 공무원은 지금 이제 문호가 일단 과목이 없어져 버리고 칸막이 없어져 버리고, 대신에 예를 든다면은 무슨 뭐 법무부 출입국이다 그러면은 그 5과목을 고등학교 과목을 국어, 영어, 국사는 이제 필수니까 하고 나머지 2과목을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뭐 거기 이제 국제법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정법, 행정학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웠던 인문사회대학에서 배웠던 과목들이 몇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직 같은 경우는 뭐 관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그 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뭐 검찰직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뭐 이렇게. 근데 교정직 같은 경우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정직 같은 경우는 교정학 개론이라든지 형사소송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한두 과목을 학교 때 열심히 했으면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단 우리 애들 공부하는 그것을 제가 대충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 큰애는 이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네가 이제 재수를 했기 때문에 네 친구들은 지금 벌써 이제 2학년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는 네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놀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 비교적 무난하다. 그리고 네가 취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무슨 아버지가 백이 있어가지고 너를 취업시킬 수도 없으니까 무조건 공무원을 해라. 그렇게 이제 우리 아이한테 남자아이인데 계속 제가 이제 어떻든 뭐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지도 이제 자존심 상하고 해서 어떻든 제가 이제 1학년 여름방학 때 신림동에다가 무조건 2달간을 가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는 딱 한 과목만 해라. 한 과목만 하고 수강하고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놀아라. 가서 뭐를 하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뭐 밴드를 치든지 뭘 하든지 다 하고 뭐 영화를 보든지 뭐 하든 네 자유다. 대신에 한 과목 공부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놀든지 뭐 하든 뭐 적응을 하든 뭐 네가 뭐 여자친구 사귀든 말고 내가 일찍 가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학년 여름방학 때 2달간 신림동에 가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비용은 뭐 내가 지불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각서를 받았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은 반드시 신림동에서 내가 지불했던 비용을 반납한다. 지금 반납 안 했지만. 그리고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또 똑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신림동에. 너 제발 보기 싫으니까 집에 오지 말고 방학 때 엄마도 맨날 밥 해주려면 너 얼마나 피곤하냐. 엄마도 쉬어야 되는데 나도 너 보면 짜증난다. 그러니까 뭐 다 큰 놈 뭐 아빠 엄마 뭐 같이 있으면 뭐 하냐. 그러니까 신림동에 가서 놀아라. 대신에 한 과목 딱 들으라. 여름방학 때 들은 거 빼고 또 한 과목 딱 들으라. 그 다음에 어쨌든 2학년 여름방학 때 또 가서 또 한 과목 더 들으지.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2과목도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한번 정말로 본격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방학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왜냐면 방학이 반절이에요. 사실상 거의 6개월이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방학을 휴학할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방학 때는 여러분들 자유스럽잖아요. 학과로부터 교수들로부터. 그러니까 방학 때 뭔가 열심히 해서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8시간 공부하세요. 8시간 공부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16시간, 24시간, 16시간 놀아버려야 돼. 이 대신에 8시간은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한 3시간, 오후에 한 3시간, 밤에 한 2시간. 잠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은 대부분 오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보통 10시부터 9시부터 시험 시작이 돼요. 그럼 그때 정신이 맑아 있어야 돼요. 왜? 그날 운이 많이 잖아. 컨디션이 많이 잖아. 계속 수십 년 동안 아침에 예를 들어서 5시나 6시 일어나면은 가장 맑은 시간이 2시간, 3시간 후에요. 그래서 특히 공무원의 학생들은 자기 그 일정 시간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야 돼. 나를 거기에 맞춰야 돼. 내 몸 자체를 스스로 그렇게 맞추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애들 중학교 다닐 때부터 밤 10시 되면 전부 재웠어요. 대신에 5시 되고 일어나요. 그래도 7시간은 자는 거예요. 참 자고 일어나요. 한두 시간 공부하고 학교 가니까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졸리지가 않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올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몸의 습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공무원 시험 보는 것이 1년에 한두 번이지만 그 한두 번을 위해서 내 청춘을 바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 희생 몸을 바치는 거예요. 놀고 싶지만 참고, 그렇죠? 인내하고, 그리고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 때는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고, 방학 때 그런 식으로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물론 영어는 매일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혼자 해도 좋고, 독서실도 요새 뭐 백색 수험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국립도서관이라든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좀 내일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약간 소음이 있는 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렇죠? 약간 소음이 있는 데서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특히 도서관, 국립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거기 보면 다 선배들도 공부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몸에 배는 거예요. 아,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저분들 어떻게 놀리시려나. 그렇게 나 스스로가 인간이라는 것은 적응하는 거거든요, 환경에.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뭐 잠자고 싶고 놀고 싶고 테레비고 싶고 컴퓨터 하고 싶고 맨날 스마트폰 뒤지고 싶고.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가면은 그런 게 억제되는 거예요. 사람 내가 통제를 해야 되고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인간 자체는 항상 보면은 나쁘게 돼 있거든요. 게을러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나를 속박을 시켜야 돼. 계속 구속을 시키면서.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항상 시험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는 반드시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나도 모르게 딱딱 찍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1분에 하나씩 풀어야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20문제씩 5가면 100분이잖아요. 100분 동안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1분 동안에. 잠깐 순간만 뭐 다른 생각해보면 그냥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 동안 내가 안 일어나고 화장실 안 가고 완전한 정신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시험에 전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가능하면 100분 단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안 일어나고 화장실 안 가고 100분을 딱 끊어서 해보세요. 100분 하고 한 20-30분 쉬고 그 다음에 또 100분 하고 20-30분 쉬고. 이게 그런 것들도 자기가 체화를 해야 몸을 맞춰야 돼요. 모든 걸 시험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이제 뭐 우리 큰아이는 굉장히 3학년 때 합격을 했습니다. 일시에. 그래서 굉장히 빨리 했죠. 사실은 뭐 아주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뭐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거의 최연소로 합격을 해서 군대도 그 뒤에 갔다 왔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복교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어쨌든 이제 우리 딸아이는 어떻든 그 내가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뭐 별로 내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알아서 할 테니까 왜 간섭하시냐. 나는 내 인생이다. 그래서 너는 너 인생이야. 네 알아서 하라고 맨날. 그리고 어떻든 이제 지금 조금 후회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뭐 지가 이제 원하는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큰 애는 지금 5급 공무원이고 걔는 9급 공무원이고 우리 딸아이는 뭐 진단반 동단반 항상 그래요. 우리 여동생한테 야 9급 공무원이 최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직급이 높아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관리직. 그래서 3급만 돼요. 5급만 돼요. 그러니까 9급 공무원 최고라는 거야. 일찍 퇴근하고 뭐 그냥 민원 업무 대충 처리하고 위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올라갈수록 내가 그 밑에를 관리해야 되고 맨날 깨는 것은 과장이나 국장들이 여러분들 가면은 밑에 직원 절대로 안 깹니다. 위에 있는 계장들을 깨지. 개새끼 소새끼 하면. 그러니까 그 꿈으로 누가 별로 터치 안 해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이제 우리 큰애가 우리 지 여동생한테 맨날 그런 소리. 네가 너무 부럽다고. 왜냐면 지대할 게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냥 9급으로 들어가서 7급, 8급, 그 다음에 7급, 그 다음에 6급, 5급 하는데 대충 한 15년 내지 20년이면은 내가 사무관을 갈 수 있게 우리 빨리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5살에 시작하면은 40살 초반이면 사무관. 그러면은 고수도 많아지고 그때 되면은 아주 뭐라고 할까 정말 재미있게 공직생활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뭐 보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그리고 아까 9급으로 들어가면 연봉 한 2천만 원에서 조금 넘는다.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7급 정도 되면은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을 거예요. 동일직
같은 것이겠어. 만약에 1호봉이라고 생각하면은 한 50만 원 차이는 안 나겠죠. 한 20만 원?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9급 1호봉하고 7급 1호봉은 큰 차이 안 납니다. 한 15만 원, 20만 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보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5급은 제가 볼 때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대단한 차이는 아니에요. 보수 차이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공무원들은 승진이 물론 이제 뭐 근무 평가도 하고 뭐 하지만 그거는 거의 사실은 형식적이에요. 자기 동기들 딱 순서가 되면 동기들이 거의 동시에 올라갑니다. 아주 그냥 무슨 뭐 또라니면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승진 다 시켜줍니다. 지혜만 되면은, 시간만 되면은. 그래서 주로 이제 급여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공무원의 메리트라든지 연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고, 공무원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고, 또 다시 원래 3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직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있고, 그 다음에 교육행정직이라고 별도로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직이라고, 교육적인 분과는 그것도 이제 지방직이다. 있고, 그 다음 공무원의 경쟁률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경쟁률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100대 1이나 1000대 1이든 중요한, 물론 이제 100대 1이 넘어가면 그렇겠지만, 내야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보통 공무원은, 보통 보면은 한 50대 1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대 1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시험에 안 오는 결시하는 학생들이 또 많이 있어요. 수험생들이 돈만 내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대 1이라 하더라도 실제 공부를 하고 내가 정말로 이번에 합격이 됐다고 하는 친구들은 10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명 정도에서 1명 정도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대충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냥 원서만 내고 시험 대충 한 번씩 보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직 이게 막 여러 개 시험을 겹쳐서 보는 친구들도 있고 막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은 한 50대 1 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커트라인 같은 게 좀 궁금할 건데, 커트라인도 직종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가고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들어가면은 그 전년도에 9급이든 7급이든 거기에 보면은 커트라인, 경쟁률 이런 것 쫙 나와요. 원서 접수가 몇 명 됐고, 그 자기 직종이. 예를 들어 나무 관세직이다. 그럼 관세직렬이 작년에 몇 명 뽑았고, 그 다음에 몇 명이 응시해서 그날도 몇 명이 결시했고, 그래서 최종 몇 명이 합격했고, 커트라인이 몇 점이고, 그걸 여러분들 자기 직종에 한 5년간 쭉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주자면은, 가능하면은 많이 뽑는 직렬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모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10명, 20명 모집하는 데는 쉽지가 않아요. 계속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주 파고드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면 예를 들어 한 300명, 400명 모집하는데, 예를 들어 뭐 관세직, 국세직, 출입국 관리직, 교정직, 그 다음에 의정사업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쪽을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운 좋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직도 한번 보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고, 반드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있구나. 즐거찾기에 꼭 해놓고, 여기 보면은 시험 안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자료실. 한번 자료실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무슨 시험 관련한 모든 공고문이 다 뜹니다. 그 다음에 세무직 쭉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이 페이지. 여기 2016년 국가공개도 시험계 외국어 2016년도 1월 달 거. 그 추가가 여기 추가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시험 안내 들어가서 저기 보면 이쪽에 보면 자료실 시험 통계라고 있죠? 거기 하면 다 있어요. 시험 통계 한번.
자료실 밑에 좀 왼쪽에 있는 거 밑에 그렇지. 자 여기 보십시다. 자 국가공무원에서 여기서 여기 7급분 공채 8번 들어가요. 8번 여기 통계사 있고 청금을 자 이런 식으로 볼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제일 위에 보면은 전 모집 단위가 작년에 2015년도에 3,700명 모집한 겁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출원 인원은 19만 명이 출원했네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응시 인원은 한 5만 명이 안 본 거예요. 14만 명만 응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필기 합격 인원이 원래 3,700명 모집하려다가 4,900명 모집했어요. 굉장히 더 추가로 많이 모집한 거예요. 1,200명이라. 근데 이게 완전히 학생들한테 수험생들한테는 엄청난 사실은 이게 좋아진 거예요. 많이 모집해 버렸습니다. 더 4,900명. 그 다음에 어떻든 그래서 최종 합격이 이거는 사실 필기네. 필기를 5,000명 모집해가지고 1,200명이 면접에서 떨어진 겁니다. 면접은 보통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20%가 떨어집니다. 면접. 그러니까 필기하고 나면은 면접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악숙에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이게 다 면접 준비라고 생각하세요. 성악숙에서 운영하는 거,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 뭐죠? 쇼핑 특강 같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신문 많이 보시고 그 공직관이 뚜렷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20%를 어떻든 이렇게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합격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면접 준비는 제대로 제가 잘 해줄게요. 하고 그 다음에 여성 합격 인원이 1,900명 합격했네요. 3,700명에서 약 반절 정도 했어요. 50% 정도 합격했네요. 51%.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반 행정에서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140명밖에 모집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36,000명이 지원해서 26,000명이니까 이게 경쟁률이 거의 한 200대 1, 2,000대 1인가? 어떻게 된 거야? 200대 1인가? 200대 1이죠? 한 거의 한 200대 1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합격선이 나오네요. 합격선. 이게 아마 이제 500점 만점에 일반 행정직은 394점이 나왔네요. 그렇죠? 500점 만점에 394.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 요거는 이제 지역별로 또 일반 행정직을 여기는 전국이고 일반.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역별로 이렇게 또 나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 인천, 경기가 395점. 좀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밑으로 들면 뭐 강원도 이런 데는 좀 낮을 거예요. 강원도가 385점. 한 10점 정도 낮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일반직이면서 국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 있는 국가직 기관에 근무하는 겁니다. 지방직에 근무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데로 올라와요. 서울이면 서울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렇게 여기에 시험 응시할 게 아니고 이런 데 자기 지역별로 봐도 됩니다. 한번 좀 더 넘겨볼까요? 자, 여기 보면 우정사업부가 있죠? 작년에 100명 모집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6,000명이 해가지고 여기도 커트라인이 369점, 300, 이게 지역별로 모집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충청남도 여기를 지원했으면 15명 모집했는데 우체국에 충청남도에 있는 우체국에 근무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다 조금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옮겨줘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일반 행정직은 커트라인이 390점 거의 됐잖아요. 근데 여기 우정사업본부는 보면 370점 되잖아요. 20점이 낮아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원도 많이 모집하고 이런 데를 한번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노동부에 근무하는 겁니다. 노동부에도 이렇게 지역별로 모집하게 돼. 근데 여기도 보면은 조금 아까 우정사업본보다는 조금 높죠? 380점이네. 그렇죠? 인원만 140명. 그 다음에 교정 조금만 더 내려오세요. 자,
요거는 선거직입니다. 선거직. 선거직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근무하는데 80명 노리는데요. 커트라인이 합격선.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84점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거 100점 만점이고 이거는 500점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정직은 교도소에 근무하는데 교정직은 남녀 구분 모집합니다. 남자가 300, 항상 350명씩 모집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구급 공무원 시험 중에서 경찰 다음에 가장 모집하는 게 교정직 남자 공무원입니다. 여기는 봅니다. 6,000명. 그렇게 많이,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죠? 그렇죠? 한 20대 1. 20대 1밖에 안 되죠? 20대 1.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학생들은 여기 가면은 100%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합격이야, 합격. 그렇지? 커트라인 보세요. 상상을 초래합니다. 아까 390점에서 교정직 남자는 339점이에요. 합격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거야. 사실은 60점이라는 소리는. 그렇지? 남학생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중에서 가장 편한 공무원이 교정직 공무원이다. 이 교정직 공무원이 될 사람들은 경찰행정 법학과 김홍석 교수 교정학 개론을 반드시 들어봐야 돼요. 제가 교정학 개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15명에서 30명씩 모집하는데 여자들은 야 이렇게 차이가 20점이 더 높죠? 그렇죠? 경쟁률도 상당히 세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직, 그렇죠? 검찰직.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직, 아까 이야기한. 작년에는 적게 모집했는데 금년에 많이 모집할 거야. 55명 모집했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까 여기는 보니까 높죠? 392점. 일반보다 더 높네요. 여성들이 많이 여기 지원해가지고 엄청 높다, 392점. 인원을 좀 원래 한 150명씩 모집하다가 작년에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성들이 72%. 굉장히 높죠? 여성들이 선호해서 남자들이 여기 출국관리 좀 보면은 100점, 108점. 이런 데는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아요, 남자들. 여자들이 많이 합격하는가? 그거 피해야 됩니다.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 또 여성들은 뭐야? 남자들이 많이 합격하는데 여성 비율이 낮은데 이런 데 가면 더 합격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야. 왜? 하여튼 내가 이런 이야기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쭉 공업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요. 그렇죠? 어떻든 이 통계는 2015년이면 자료실 들어가면 2014, 13, 12, 11, 12 다 10년간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짜집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회복 국가고시센터에 반드시 지게찾기에 들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야 돼? 한 번씩은 들어가 봐야 돼. 한 번씩. 그 다음에 국금사물. 그럼 일반 사이트는 국금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금을 꿈꾸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도 혹시 가입한 학생들 있겠지만 내가 알기로 한 30만 명 가입했다고 그러던데 여기가 자료들이 꽤 많이 있고 여기에 같이 하는 친구들이 계속 주고받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출입국관리 우리 딸 공부할 때 여기 수시로 내가 들어가서 전국 파악을 했어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뭐 카페고 여기 보면은 뭐 카운트다운 뭐 지도 검사 접수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조금 요거 밑으로 하면 되고 뭐 뭉쳐라고 이런 거 있어. 더 밑으로. 여기 보면 각종 정보들이 뭐 엄청나게 쏟아져 돼 있습니다. 여기 뭐 기출문제도 들어가 있고 여기 가치 뭉치기. 자, 가치 뭉치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여기 회계직이나 세무, 우정직인가? 나는 예를 들어서 교정직을 봐야 되겠다. 출입국관리직이 들어갔다. 여기 가면은 막 출입국관리직 보는 친구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뭘 많이 올려놔요. 정보들이 중요하다 이게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가입만 하면 다 무료예요. 그래서 한번 뭐 내가 번하고 있는 우리 딸도 여기 가입을 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이거 이제 아직 국금사를 치면서요. 내가 뭐 여기 뭐 사이트 내가 무슨 뭐 관련된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법률 저널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법률 저널 여기 한번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런 법률 저널에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공무원이라고 있죠. 공무원 한번 해볼래요. 공무원. 공무원에 들어가면은 뭐 여기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은 좀 넘겨서 이렇게 보면 막 각종 정보들이 뭐 수도 없이 쏟아져 들어오죠. 여기도 보면은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가 뽑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사회복 국가고시센터는 국가고 운영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자기
직종 진열을 한번 보시고 거기 보시면은 또 항상 매년 1월 1일자 아니면 1월 3일자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들어가면은 그 연도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 지금 아까 2016년도 1월 1일이나 1월 2일 들어가면 2016년도에 각 직종별 직급별 공무원의 몇 명 모집하는지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볼 학생들은 2017년도 1월 1일 때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내년도에 그 공무원 직종별 직렬별 몇 명 모집하고 쫙 시험 과목은 뭐고 원서 접수는 언제 하고 뭐 쫙 나와 있어요.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시험 공부하는데 아까 축구관에 50명 모집했는데 갑자기 500명 모집한다. 그럼 대박인 거예요. 나 하루 종일 그냥 숨통을 하루 동안 그 다음에 350명보다 50명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냥 머리가 흰머리가 나더라고. 그리고 막 공무원 시험은 잘 하시겠지만 한 번 가지고 합격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번 정도 평균적으로 근데 한 5번 이상 떨어지면 포기하는 게 좋아요. 빨리 전직을 하는 대로 가야지. 계속 보는 건 뭡니까? 그건 굉장히 비난. 제 친구 대학 동창은 지금도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 아버지가 화병이 나서 돌아가시고. 단동핑 신림동에. 신림동 대장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30년간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3년. 특히 구급 공무원은 객관식이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년이 제가 볼 때는 맥시멈입니다. 대신에 뭐다? 하루에 많이 하지 말고 8시간만 제대로 공부해라. 그 다음에 수업도 열심히 듣고 방학 때 최소한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학원에 가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굉장히 동영상도 요새 많이 나와요.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신림동에 가서도 거기 바로 실강을 안 듣고 옆방에 가서 동영상을 들었습니다. 옆에서 실시간 쏴주는 거. 네. 그러면 동영상이 얼마나 요새 잘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접해보는 것이 좋겠다. 뭐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 어떻든 여러분들 질문들이 주로 이제 그런 질문들이고 그 다음에 약간 준비 기간은 대충 한 3년 정도 잡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공무원이 되려면 얼마나 힘든가요? 이런 뭐 힘들죠. 그렇죠? 자기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근데 내가 3년 동안 정말 포기하고 나서 내가 30년간의 내 역사가 바뀐다고 생각하면은 도전할 만해 안 해? 도전할 만하죠. 근데 인생을 걸 수가 있어요. 그렇죠? 3년 금방 갑니다. 그리고 내 30년이 보장되고 내가 죽으면은 내 마누라까지 다 책임지고 내 자식들까지 더 좋고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0년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볼 수가 있고 어떻든 영어가 좀 굉장히 난관이다. 그래서 영어를 평소에 학교에서 하는 토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경쟁률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까 조금 들쭉날쭉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50대 1 정도 되고 과목은 제가 아까 직종별로 국어, 영어, 국사, 사회과목, 과학과목, 수학인데 그래서 자기 전공 그런 과목들이 있으면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연봉 이야기는 다 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야기했던 공무원은 뭐 저는 지금도 아주 훌륭한 직업이고 또 자기가 만족할 수가 있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고 또 주위에서도 뭐 공무원 하면은 그래도 평가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여러분들 취업하기 힘들고 하니까 뭐 공무원 시험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좀 좋은 하나의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는 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일단 가져야 된다. 특히 시험장에 가서도 나는 이 많은 친구 중에서 나는 합격한다는 그런 자신감과 신념과 나를 믿고 반드시 대신에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도둑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든지 운도 공부를 한 만큼 자기 운이 따라주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도 도와줘야 되고 나도 도와줘야 되고 내 친구들도 주위에서 도와줘야 되고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합격하면 다 좋아.
박수치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가 공직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기대를 하고 시간을 8시에 끝내달라고 해서 제가 뭐 더 공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알고 싶다 하는 학생은 성화학수 관장이 어디 있어? 관장실. 한 번도 안 와봤지? 관장실 아는 사람? 우리 관장실은, 제 관장실은 여기 그 여러분들 그 친교관 2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3층짜리 여기 식당. 그 건물의 행정실 바로 옆에 2층에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법률 상담이나 소비자 상담 다 해주고도 혹시 사기당하면은 뭐 저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저하고 할 사람들은 하고 또 이 중에서 혹시 시험에 합격하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관하면 안 되고 면접 준비 이런 것도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 뭐 일단 여러분들이 뭐 여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더 질문할 학생들이 있으면은 혹시 딱 한 사람만 받을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 자, 그러면 뭐 다 이해한 걸로 생각을 하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